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의 기각 결정이 남으로써 한덕수 국무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복귀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제 내린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재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먼저 짚어야 하는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 개인 자체가 직무에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측할 수 있는, 즉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들 각자의 이 판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헌재 판결도 결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어떻게 날 것인가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의 성량에 대해서 좌 3명, 중도 2명, 우파 3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영식, 조한창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국회 의결 종족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이 2명의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것이 본질이고,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도 3분의 2 이상, 즉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의결 종족수를 갖췄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8명의 재판관 중에 사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정형식, 조한창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이 저는 가장 합당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기각 의견도 5명이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에 4명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일단 위법하다라고 봤지만 탄핵, 파면까지 당할 사유는 아니다, 이런 결론에서 기각 의견을 냈고요. 김복형 재판관만이 이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의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코앞에 두고 나온 이 8명의 판단. 어찌 보면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할 8명의 가장 최근 현재까지의 어떤 심리 상태, 판단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와는 다르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에게 탄핵 기각 의견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확연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3명의 재판관들은 또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3명의 재판관만 탄핵 기각 내지는 각하 의견을 내줘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은 많이 커진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로 직무에 복귀를 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짧게 냈는데요. 물론 국정을 다시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는 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짧은 담화문 안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중요한 문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또한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이념의 흐름, 전쟁 속에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정상화를 시키는 길, 대한민국 안에 있는 득실득실거리는 간첩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이념은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면서 여기에 반하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정치, 정당의 자유 이런 이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즉 비정상적인 것은
이 정상적인 대한민국 테두리 안에서 서로 선의의 정치 경쟁을 하는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역시나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은 애초에 좌파, 우파, 좌파 정권, 우파 정권을 넘나들면서 주요 인사에 발탁되어 온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애초에 쉽게 말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확고한 신념보다는 두루두루 아우르는, 누구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어떤 처세술의 달인으로서 살아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담아온 내용 중에 보면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은 이분의 판단 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과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아직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자신이 살아온 그 자신의 어떤 그 신념, 자신의 어떤 지켜왔던 처세술의 틀 안에서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를 외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좌는 싫어하고 우만 좋아하는 우에 치우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초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말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좌가 아니라는 것이죠. 좌파든 우파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안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헌법 이념, 우리의 체제 안에서 움직일 때만 좌냐 우냐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철저히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단지 정말 진보라는 이름 아래 이 진보가 가진 좋은 장점들 이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정상적인 정당일 뿐이라면 지금 한덕수 총리의 이 판단과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의 민주당 세력 그리고 이들 주변에 있는 행동대장격인 민노총, 전교조, 선관위, 우리법연구회 등등 이 모든 대한민국 안에 좌파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본질이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대한민국이 헌법이 허용하는, 우리 국민이 허용해야 하는 범위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러 가지 국정 혼란을 잘 추스리고 대한민국 운영을 윤 대통령 뽑기 전까지 하는 것은 뭐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또 앞으로 직무에 복귀했을 때 부정선거 문제와 종북 척결 문제 이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할 때를 생각해서는 한덕수라는 인물은 국무총리로도 적합하지 않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